정치권 이슈 자세하게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성취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손수저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이틀째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전해드렸는데 실리콘밸리의 상위 6개 벤처 투자사 대표들을 상대로 이 K-스타트업을 알리는 그 행사가 진행 중입니다. 어제 첫날은 AI 선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무슨 AI의 선도주자가 되겠다 이런 어떤 목적이 담긴 그런 발표였고, 빅테크 기업들과 국내 기업 간에 9,5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는 한 1,300조가 넘는 정말 말만 들으면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 금액을 가지고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요. 좀 그렇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숫자가 좀 낯설죠. 네.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전 세계가 AI와 관련된 투자에 있어서는 국민들께서 전 세계 많은 국민들이 느낄 때 낯선 숫자가 나올 만큼 거기에 올인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번 발표나 이런 것들이 계획들이 중요한 이유가 사실 최근에 우리나라에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와 같은 AI 관련된 기업들,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발표한 것들이 공장을 확대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많은 분들, 좀 우려를 갖고 계신 분들이 비판했던 부분, 아니면 좀 우려를 표하셨던 부분이 네. 자, 공장 늘리는 건 좋다. 근데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이 언제까지 갈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것 아니냐. 결국 왜냐하면 공장을 많이 늘려놓고 물건을 이렇게 많이 만들었는데 팔 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나중에 가서 몇 년 뒤에 팔 데가 없어지면 어떡할 거냐라는 우려들을 표해 주셨는데, 지금 전 세계 이런 그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우리나라로부터 삼성전자로부터 하이닉스로부터 이거를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겠다라는 선언을 한 거기 때문에 네네.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수년간은 우리나라의 이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그래도 좀 이어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거는 뭐 정부도 같이 가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기업들이 노력한 성과겠죠.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열심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반도체 AI 관련된 중심에 대한민국이 우뚝 설 수 있었지 않았나, 그런 결과를 발표한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빅테크 수장들이 잇따라서 한국과 그러니까 장기간의 어떤 협력 관계, 또 투자 계획을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는데요. 정부가 그 3대 메가 프로젝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나라 AI 산업 생태계를 이렇게 조성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기업 투자를 뒷받침하겠다 이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너무나 환영할 만한 계획이지요. 이 계획들이 말씀 주신 것만큼이나 이렇게 착착 진행이 되면은 아주 대한민국에도 아주 긍정적인 시그널이고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게 비즈니스라는 부분은 기업의 논리는 기업의 논리로 또 다가가지는 거겠죠. 기업들이 정말 이렇게 해외에 투자를 받고 또 미국이나 또는 해외에서 한국에 투자한다는 그런 결정을 할 때에는 한국의 이 시장이 굉장히 안정적이어야 되겠죠. 근데 최근에 코스피 한국의 어떤 그런 증시의 기초 체력들을 보면 굉장히 오르락 내리락 급락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삼전과 한익이 인계하는 그러한 우리 AI 기업들의 그 화랑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정부가 또 과도한 개입을 하는 듯한 인상을 또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정적인 기초 체력을 가꾸는 게 우리 정부로서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기업의 이슈라는 것이 결국은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국내의 안정적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은 특히 미국과의 어떤 안보 문제도 같이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어떤 안보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야만 해외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최근에 보면요, 미국 같은 경우에 이 엔스로픽 최첨단 AI 모델에 대해서 외국 기업이 접근을 하지 못하게 좀 차단을 한 그런 조치가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것이 왜냐라고 봤더니 한국의 한 통신사가 중국과 연계된 정황이 포착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AI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그런 제재가 미국에서 지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안보 문제들, 또 우리는 한미 동맹 이런 부분들을 좀 계속 안정적으로 가져가야만 기업들도 이런 투자가 우리의 계획대로 착착 진행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말씀해주신 안보 분야라든지 이런 것도 당연히 해결해야 할 그런 어떤 과제로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인데, 시장 가치가 합쳐서 2경 원이 넘는 조 위의 네. 경입니다. 빅테크 기업의 수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는 식구다 이렇게 건배사를 하는 그런 모습들도 좀 눈에 띄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일종의 회식을 한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단어를 시청자분들이 놓쳤을 수도 있을 것 네네. 같아요. 기업 가치가 이경입니다. 네. 2조가 아니라 이경에 달하는 정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수장들이 다 모여서 같이 10명이 회식을 같이 한 건데 네. 사실 젠슨 왕이 한국에 왔을 때도 치킨 먹고 두 번째 왔을 때는 삼겹살 먹고 그러면서 첫 번째 치킨 먹을 때 그때 누가 결제하냐 뭐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가졌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정도의 이 빅테크 기업들은 대체 누가 결제하냐. 이번에도 보니까 10명이 모여서 같이 밥을 먹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82만 원이 나왔다고 하고 우리나라의 배경훈 부총리가 결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의 이런 우리는 식구다, 뭐 건배사, 뭐 이런 문화가 결국 한국의 사실 이런 문화인데 이런 것들에 익숙해져 있고 약간 K컬처가 전 세계 빅테크 기업의 수장들에게도 이미 전파가 될 만큼 그만큼 저 회식자를 보면서 그냥 단순히 그냥 10명이 모였다라기보다는 한국의 이 문화가 정말 그리고 이런 회식 문화 이런 것들 건배 문화 이런 것 자체가 정말 속속들이 다 퍼져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좀 자부심이 느껴지는 순간이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단순한 이벤트를 넘어서 좀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면 참 좋을 텐데 어떤 것들을 좀 신경 써야 한다고 보세요? 제가 앞서 말했던 어떤 외교 안보 부분 그리고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쿠팡 사태나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최근에 보면 이제 강경화 이제 주미 대사가 한국에 급거 귀국했던 일도 있었어요. 급거 귀국하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조금 점검을 하고 이제 돌아갔는데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한미 관계의 어떤 한미 동맹이라든지 안보라든지 그리고 이제 글로벌 기업 특히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정통망법 개정법 등등 조금 미국에서 이제 우려하는 그러한 국내의 사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해결이 돼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선결이 돼야만이 뭐 미국이나 이런 입장에서도 조금 이제 신뢰할 만한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투자를 하겠지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너무나 이제 노고가 많게 이런 이제 투자 유치를 해주시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실용 외교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손에 쥐는 그 결과로 가지고 오려면 조금 이제 선제적으로 해결돼야 될 조금 이제 문제들이 턱걸이들이 조금 전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앞서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G7 정상 회의 때도 신뢰할 만한 국가가 어디냐 그 신뢰할 만한 국가에게 우리가 정보도 제공하고 함께 AI든 뭐든 좀 같이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 우리 한국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관세 협상 같은 경우도 보면은 사실상 초반의 관세 협상이 국민분들께서 많이 기대하고 믿었지만 뭐 협상도 필요 없을 정도의 관세 협상이라고 했던 것이 조금 실망으로 왔던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말만 이렇게 허울만 있는 그런 이제 외교가 아니라 실질적인 손에 잡히는 외교가 조금 있었으면 좋겠고 지금 이제 슈퍼 301조의 문제도 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15% 관세를 과연 지킬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미국과는 특히 FTA가 있었던 나라지 않습니까? 근데 FTA를 맺지 않았던 일본이나 EU보다도 지금 굉장히 그런 이제 외교 협상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실질적인 부분을 같이 병행이 되어야만 이런 투자도 실질적인 효과가 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지금 미국 등 순방 중이기 때문에 또 관련 소식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이 내용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안 수사권 폐지와 맞물린 공교로운 시기에 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 장관의 거취를 놓고 지금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 야권에서 이제 사퇴 쇼라고 평가절하하기도 하면서도 마치 뭐 이재명 정부의 레임덕 신호탄이다 이런 분석도 내놓았어요. 이게 왜 레임덕과 연관이 있는지는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정성호 장관이 사퇴 의사를 표명한 건 거의 작년 말부터 계속 이어져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람이 스트레스에 극도로 치달을 때 이빨 치아 건강이 안 좋아지잖아요. 네네. 정성호 장관이 제가 작년에 들었던 얘기가 치아 건강이 진짜 안 좋아지고 있다. 네. 워낙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신다. 그때부터 사실 사의 표명을 좀 하고 계신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고요. 그러면서도 사의 표명 내가 단순히 그냥 사의하고 장관 안 하겠다 이걸 넘어서서 아마도 좀 당으로 돌아와서 입법부에서 할 일이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들을 표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레임덕이다.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과 좀 결을 같이 하는 의원들을 자신이 정성호 장관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과 그 사법연수원 동기로서 가장 오래된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좀 하겠다라는 그 의지가 저는 보인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좀 과도하게 해석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 시점이 보안수사권 폐지를 우리 당에서 당론으로 정한 그 시점에 이 얘기가 흘러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좀 뭔가 항의 표시 아니냐라는 얘기는 있죠. 근데 저는 그거는 일견 맞는 것도 있다고 봐요. 왜냐면은
정성호 장관께서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를 계속 표출을 하셨었고 사실 그 목소리가 정성호 장관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통령의 목소리를 대신 전달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아무래도 입법의 영역인 이 형사소송법 개정에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하시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이걸 대신해서 열심히 얘기를 하신 건데 근데 그런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너무 과도한 공격이 있었습니다. 뭐 야당의 공격은 당연히 있는 건데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의 공격도 있었고 결국 이 형소법 개정이 검찰 개혁의 일환이기 때문에 검찰 세력 그 사법부 내부에서의 공격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다 받아내다 보니까 너무 좀 지치신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정성호 장관이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네. 저도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돼서는 정성호 장관과 정말 입장을 100% 같이 하는 입장입니다. 신중론이고 완전 폐지할 경우 우려가 여전히 있다는 쪽이기 때문에 장관께서 상당히 많은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결국 그런 의견을 표하신 거기 때문에 이거를 뭐 레임덕이다, 도망간다, 사퇴쇼다라고 하는 거는 좀 너무 과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통령 레임덕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견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정성호 장관의 상징성이라는 게 있죠. 대통령과 30년 지기 굉장히 가까운 관계인데 그마저도 이제는 손을 들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사실상 보안 수사권 폐지가 가장 큰 핵심이 맞습니다. 네. 사실상 범죄 현장을 어떻게 보면 최일선에서 지켜보신 분이죠. 마지막 양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장윤기 사건이 있은 이후로 정말 국민들의 여론은 굉장히 안 좋아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 보안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을 포기하고 강성 지지층만을 선택한 모습이 아닐까 굉장히 우려스러운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에 대한 실망감이 바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이 사퇴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을 포기하고 강성 지지층만을 위하는 그런 정당 그리고 그런 이재명 대통령 정권이 그야말로 레임덕 아니겠느냐라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인 것이고요. 저는 이 보안수사권 폐지야말로 대통령이라면 모든 것을 다 내려다보고 있는 대통령이라면 막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끝끝내 그것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법 관련된 부분, 시민 관련된 단체 그리고 특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까지 이것을 지금 막겠다는 목소리인 것이거든요. 이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막지 못하면요. 정말 국민들이 등을 돌릴 수밖에 없겠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이렇게 레임덕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권 주자들도 본경선 진출 후에 첫 주말을 맞아서 전국을 돌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신천지 개입설을 놓고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당심을 잡기 위한 그 선명성 경쟁에 나선 겁니다. 당권 주자들의 발언 직접 들어보고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전당대회에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떠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당의 미래를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신천지 문제를 짚었습니다. 민심과 당심이 바뀌고 있습니다. 밑에서부터 지금 출렁이고 있고 이것이 파도치고 있고 이것이 태풍으로 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당 대표하고 대통령하고 싸우고 막 이러니까 속이 상해 죽겠죠. 그래서 송영길이가 나와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합이 잘 맞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제기했죠. 신천지 개입설 여전히 지금 뜨거운 감자로 올라 있는데 이 최고위원 후보들도 뭐 논의에 가세하기도 하면서 개파 대리전도 뭐 좀 보이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 신천지 개입설을 이야기한 게 왜 잘못됐다고 지적받아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신천지 개입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천지가 개입돼 있다는 거. 사실 국민의힘도 통일교, 신천지 개입 이런 것들로 참 곤혹을 많이 치르지 않았습니까? 네네. 우리나라는 정교 분리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종교 단체가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이 조직력을 발휘해서 뭔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겁니다. 특히나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개입을 하냐? 지금 합수본의 수사 과정과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 신천지의 이 예배당과 관련된 허가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렵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신천지에 대한 이 주민들의 거부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신천지가 본인들의 조직력을 발휘해서 선거를 도와줄 테니 경선을 도와줄 테니 당내 선거를 도와줄 테니 우리의 문제를 당선된 이후에 해결해달라. 혹시 뭐 최고위원이 되면 당대표가 되면 해결해달라. 이런 로비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드러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우리가 국민의힘을
종교와 관련된 연관성에 관련해서 아주 강하게 비판했던 것만큼 우리 당에도 연관이 있다? 이거는 끊어내야 되는 문제입니다. 정말 이 합수본의 결과 발표에 의해서 민주당도 특정 어느 지역에 지금 특정 지역의 민원과 관련된 거라고 지금 흘러나왔기 때문에 특정 어느 지역에서 신천지가 정말 조직적으로 개입을 했다는 게 드러나면 우리 당에도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제적으로 우리 당과 관련된 신천지의 개입이 있다면 우리 당이 선제적으로 이걸 끊어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 문제를 당권 후보가 짚어내고 그걸 미리 이 입수를 정보를 알고 이거를 밝혀냈다면 이거는 자 우리 모두 당대표가 된다면 최고위원이 된다면 정말 신천지와의 이런 것들을 의혹을 말끔히 씻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자 선언을 하면 될 일인데 그걸 문제 제기한 사람을 공격하고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신천지와 관련이 있는 거 아니야라는 지금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저는 신천지와 관련돼서는 정당 가릴 것 없이 여야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정말 끊어내야 될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가 적절한 문제 제기를 해주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타당의 이야기긴 하지만 지금 민주당 당권 경쟁 모습을 보시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정책 결정은 사라지고 혼탁스럽기만 하다 이런 분석들도 좀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이기 때문에요. 네네. 이것이 비단 당 내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국민 전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보안 수사권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국민들의 삶과도 또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신천지 부분 같은 경우도 앞서 말씀 주신 부분에 이제 일부 동의하는 부분이 저도 있는 것이 사실은 이게 앞서 국민의힘을 굉장히 탄압하는 용도로 또 이제 신천지설들이 있었는데 네네. 사실 이 대한민국에서 종교 분리의 원칙이 있는 거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한 종교가 이 당에 개입을 하려고 하는 어떤 작정을 하고 시도가 있었다면 그것이 한 당에만 그럴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을 향해서 신천지 개입 논란이 있을 때 비단 국민의힘에게만 그랬겠느냐, 민주당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근데 그때는 아무 이야기가 없다가 지금 전당대회를 두고 갑자기 이렇게 김민석 후보가 제기하는 것이 그 시기가 조금 의아하기는 하고요. 똑같은 잣대라면 그 당시 국민의힘도 전당대회였어요. 제가 그때 최고위원 출마를 했었는데 네네. 한참 전당대회 중에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리고 당원 가입서를 모두 가져갔었죠. 똑같은 잣대라면 지금 민주당 압수수색해야 되겠죠. 압수수색하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봐야 될 것이고요. 김민석 후보 역시 본인이 제기했기 때문에 본인이 손에 쥐고 있는 근거를 대야 할 것입니다. 그냥 그저 의혹만 한다면 이건 굉장히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정치에 이제 종교가 개입을 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이것은 뿌리 뽑아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엔 선관위 관련 이슈도 저희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관위가 투표자 수를 조작했다라는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대여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정치 쟁점화를 노리는 야권에 비해서 이제 민주당은 달갑지 않은 분위기가 읽히고 있는데요. 직접 듣고 오시죠. 우리의 이 애국심이 식지 않는다면 결국 국민이 원하는 특검을 반드시 임명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연장 관련해서는 논의된 바가 아직은 없고 지금 특검이 합의가 됐지 않습니까? 오히려 특검 쪽에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자, 이제 선관위 투표율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합수본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장동혁 대표는 뭐 법원도 그러니까 합수본도 법원도 그리고 믿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좀 강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특검이나 국정특위 연장을 쌍끌이로 띄우고 있는 그런 모습도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제 대한민국에서 선거를 조작한 정황이 지금 포착된 겁니다. 네.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정말 전국에서 지금 들고 일어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이 목소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국회가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 선관위에서 조작을 했던 직원이 수사를 받으면서 한 말이 더 가관이죠. 최종적으로 투표율만 맞으면 되지. 숫자만 맞으면 되지 뭐가 문제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직원에 대해서 그 직원의 조작이 과연 혼자의 문제인지 아니면 조직적인 개입이 있는 것인지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장이 들어가는데 그 영장이 기각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합수본도 지금 모든 것을 지금 국민들께서는 못 믿겠다고 하고 계셔요. 국민 주도의 특검만이 그리고 중앙선관위의 서버를 비롯한 모든 것을 그야말로 쌍끌이로 봐야만 이 대한민국의 선거
민주주의를 믿겠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받을 이유는 저는 전혀 없다는 생각이죠. 민주당도 사실 문제 의식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방법론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죠. 그렇죠. 지금 선관위와 관련돼서는 민주당도 저는 거의 해체에 가까운 개혁을 해야 된다. 지금 선관위에 있는 사람은 정말 단 한 명도 믿을 수 없다라는 수준이 된 것 같아요. 네. 선관위가 왜 이 지경까지 왔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년 전부터 이 채용과 관련돼서 뭐 가족 채용, 불법 채용 이런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을 뽑지 않고 그렇게 그냥 아는 사람, 지인들, 가족들을 뽑았기 때문에 정말 이 수준까지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 선관위가 지금까지 얼마나 속된 말로 형편없었는가 이거를 빨리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국조특위 특검 사실 국정조사는요 한계가 있잖아요.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조사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이 좀 궁금해하는 것들, 좀 언론에 좀 드러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밝히는 거 필요하죠. 그런 것들을 하면서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빨리 특검을 가동해서 이거를 속속들이 수사권을 갖고 들여다보고 정말 낱낱이 밝혀내는 게 중요한 것이잖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왜 자꾸 국조특위 연장에 이렇게 장동혁 대표가 목을 매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올림픽공원에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신데 거기 개표소에 있는 그 꼭 빨리 개표해야 되지 않겠, 그러니까 재검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거기에 있는 것만 재검표하지 말고 다른 부분도 재검표하자라는 의견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최근에 이제 지방선거 때 기초단체장 충북의 충주시장이었나요? 청주시장 거기에 재검표를 했더니 한 2표 정도만 바뀌는 걸로 나왔고 그 네네. 비용이 한 5천만 원 드는 거 나왔잖아요. 저는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그 정도 비용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좀 의심하는 분들이 우려하는 분들 예를 들면 뭐 똑같은 그 득표가 나온 부분들 그런 거 몇 군데 한번 재검표 해보자라든지 이런 선택적인 좀 선별적인 재검표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올림픽공원 재검표도 막고 있고 뭔가 진행과 관련돼서 뭔가 이걸 너무 정쟁화하려는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거에 대해서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빨리 이거에 대한 국민들의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검 빨리 출범하고 국조특위 할 수 있는 기간까지 빨리 하고 그리고 재검표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자라는 게 민주당 입장이기 때문에 국민과 다른 게 없는데 자꾸 정쟁화 시키면서 뭔가 의견이 다른 것처럼 몰고 가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아니 드릴 수 없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국민의힘 상임위 배정 문제 때문에 그 멱살잡이 몸싸움까지 벌어진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뭐 권영진 의원의 사과만으로 끝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실제 징계로 이어질 수도 있을까요? 네, 참 먼저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서 참 입이 10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네요. 사실상 참 이 원내 대표의 멱살을 잡는 이런 행위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지요. 그것도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보존을 위한 그런 것이었다는 것이 굉장히 죄송하고 민망스럽다는 말씀 드리는데요. 당 내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당 전체의 이미지 실추, 명예 실추입니다. 단순한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지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호한 그런 조치가 저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이제 권영진 그 해당 의원님께서 당내에 이제 이른바 자칭 소장파라고 불리는 대안과 미래라는 것을 또 이제 이끌고 계시는 분 중 한 분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는 행동들이 소장파여야 하고 하는 행동과 정책에서 대안과 미래가 나와야 하는데 말로만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은 그냥 모순덩어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그냥 사과로 일단락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내용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